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1호백작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닌텐도 스위치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그 와이프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서 처음으로 제가 플레이한 타이틀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거든요. 그 야생의 숨결을 거의 2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게임기를 붙잡고 게임을 해서 이제 대단원의 엔딩을 보고 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게임을 평가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던 아저씨가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소문이 도는 젤다의 전설을 플레이해보고 일종의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스포일러에 대해서는 뭐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출시된 지 2년도 지난 게임이고 인터넷에 보면은 그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게임에 관심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을 절반 정도 플레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슬슬 겁이 나더라고요. 뭐 다른 게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이 게임이 워낙 재밌고 즐겁게 플레이했던 게임이다 보니까 이 게임의 엔딩을 보고 나서 현타가 올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제가 게임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잘 만든 드라마를 본다거나 잘 만든 장편 소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긴 장편 만화를 보고 나서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든 작품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장시간에 동안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 작품을 즐기고 나서는 한동안은 뭐 다른 장르의 작품이라든가 뭐 만화책을 보다가 소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만화책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장르를 넘어서도 문화예술 작품들을 즐기는 부분에 스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여운이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여운 자체가 끝나지가 않아서 그 여운 자체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이 게임도 너무 즐겁게 했고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계속 하면서도 중간에 이 게임이 끝나면은 현타가 세게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을 가지고 현타가 왔던 적이 진짜 한 20년쯤 전에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그런 현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즐기기도 했고 요즘은 뭐 휴대폰 게임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딱 완결이 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대장정의 모험이 끝나는 느낌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반부에 들었을 때는 게임을 아껴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루에 4장 1개, 2개 정도 클리어하고 나면은 이제 게임을 그만하고 뭐 신수 하나 잡고 나면은 게임을 그만하고 그렇게 아껴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왕간원을 잡으러 가서는 그동안에 욕구가 폭발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왕간원을 딱 잡고 나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현타가 별로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 현타가 오지 않는 이유가 이 게임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게임 같은 거 가지고는 현타가 오지 않는 건지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의 저의 반응과 게임을 끝난 뒤에 저의 반응이 너무 많이 달라서 고민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이 게임은 플레이어인 저가 링크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링크만 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 흔하게 보여주는 다른 캐릭터를 조정하는 경험을 주어서 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거나 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다른 캐릭터의 시야로 과거를 회상을 한다거나 그런 장면들을 넣어서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플레이어는 링크만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링크를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도록 해서 싱크로를 굉장히 잘 맞춰놓는 것이죠. 플레이어는 곧 링크라는 그런 경험을 만들게 합니다. 플레이어는 링크 입장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제왕간원을 못 지르러 가게 되는데요. 플레이어인 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년간의 잠에서 깨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링크한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제왕관원을 무찌르라고 하니까 무찌르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선 이 제왕관원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얘를 무찔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나쁜 놈처럼 생겼고 젤다 공주가 100년 동안이나 희생을 해가면서 억누르고 있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100년 전에 융성했던 하이랄 대지를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혔던 것도 잘 알겠고, 세상을 또 뭐 앞으로 멸망을 시킬 거라는 것도 설명은 들었는데 그냥 설명만 들은 거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하이랄 대지가 어땠는지도 알지를 못하겠고요. 지금의 하이랄 대지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왜 내가 힘들게 제왕관원을 잡아야 되는지, 얘를 죽여야 되는지, 얘를 막아야 되는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겁니다. 저인 링크가 젤다를 사랑해서, 아니면은 제왕관원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것도 아니면은 제왕관원이 뭐 사람들을 뭐 죽이고 문명을 파괴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화가 나서, 아니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입장에서는 그게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이끌어서 이 게임의 목적은 쟤를 잡는 거라고 하니까 잡는 건데 왜 그 애를 잡아야 되고 왜 물리쳐야 되는지 게임을 계속 진행해왔던 저로서는 감정이입이 크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잡긴 잡았는데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약한 겁니다. 이 야생의 숨결의 장점이라는 것이 이 오픈월드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길을 주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가 직접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게임을 잘하는 뭐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하자마자 제왕관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게 이 게임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 것도 잘 알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석적인 루트대로 찾아온 게임 초보자의 콘솔은 거의 뭐 한 15년 만에 잡아보고 막손의 아저씨가 허무할 정도로 약한 보스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뭐 힘들게라도 이렇게 잡았으면 끝났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보스 때문에 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차라리 첫 번째로 잡았던 가디언이 더 보스스러웠습니다. 처음 시작 지점에서 만났던 가디언은 정말 공포스러웠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금씩 이제 장비를 맞추고 하트도 늘리고 그 스태미너도 늘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탑이었더라? 그 탑을 열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가디언이 한 마리가 있었고요. 이제는 가디언도 한번 싸워보자고 해서 그 싸웠던 그 가디언이 훨씬 더 보스스러웠고 보스도 더 강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더 긴장감이 넘치는 전투였습니다. 그 가디언보다 못한 제왕관원은 좀 많이 재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끝내고 나서도 좀 현타가 많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링크의 감정이입을 제대로 못했고, 그 감정이입을 못한 상태로 싸웠던 적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젤다 전설 야생의 숨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단점부터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이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좀 심각한 부분이고 한 가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 두 가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만 어떻게 조금만 더 보완을 했다면 진짜 다시는 없을 그런 게임이 되었을 것 같고, 뭐 명작 중에 명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모나리자의 눈썹 자리만 계속 보는 것처럼 그 부분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시 게임 얘기로 돌아가면, 맨 처음에 그 링크가 그 물 같은 데서 이제 깨어나고 어두운 사당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하이랄 대지를 촥 비춰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그때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뭐 이거를 수려한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실사가 꼭 견고한 그런 그래픽은 아니지만 마치 지브리 스튜디오의 고전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는 것처럼 그런 파스텔풍의 굉장히 아름다운 대지가 펼쳐지는, 여기를 이제 내가 탐험을 하고 모험을 떠날 거라는 그 대지를 쫙 비춰주는 그런 풍경을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픽이 좋다 거나 뭐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감동인데, 이 게임을 만든 제작자들은 그 감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탑을 하나씩 열 때마다 비슷한 장면들을 집어넣어서 자연 환경이 변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꼭 집어넣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배경이 주는 그 감동인데요. 그것은 비단 저만 느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 젤다 전설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장면들이 좋아서 탑을 오르기 전에 와이프를 불러서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장면들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무기는 그 그래픽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겁니다. 그 기조를 바탕으로 정말 빼꼼하게 잘 채워놓은 배경이 너무 큰 장점인, 그래서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그 서정성을 해치지 않는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액션도 그 서정성이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게임에서 높이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것들 다 높이 평가를 하지만 높이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투가 끝나고 몬스터를 잡고 나면 그 몬스터가 펑 하고 터지고 바로 아이템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뭐 시체가 있다거나 시체를 파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그런 뭐 피를 흘린다거나 그런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펑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이템만 그 널브러져 있는 건데, 그 연출 자체가 게임에서 보여주는 그래픽과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이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출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전투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 이 게임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 게임이 오픈월드 게임이고, 오픈월드 게임 중에서 자유도가 높고 사물간의 연관이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양상의 전투 형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은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단순히 힌트만 하나씩 툭툭 던져줄 뿐이고, 뭐 러쉬 하는 거라든가 패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브릭타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뭐 그렇게 그 정도의 힌트만 줄 뿐이지 하나 다 플레이어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속성 무기를 어떻게 사용한다거나 불화살이나 얼음 화살이나 전기 화살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전투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반에다가 불을 확 질러서 패러세일을 타고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활로 때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게임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요. 그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있다더라라고 힌트만 던져줄 뿐 하나하나를 다 플레이어가 찾아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같이 이제 좀 둔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게임을 하면서 뭐 고인물의 영상이라거나 제가 이렇게 본 영상 중에는 검의 시련을 클리어하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보기 전이랑 본 이후에 전투의 영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젤다의 전설에서의 전투는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구나. 제가 본 게 검의 시련에 대한 영상이지만 일단 그 검의 시련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전투 역시도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되었고, 게임 내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다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말은 저처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게임을 계속 파고들 여지가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전투를 했었는데, 이 게임의 전투의 비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파고들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투가 재밌습니다. 젤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약하고, 그래서 필드에 몬스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우리가 잡몹이라고 생각하는 몬스터 2마리 3마리만 모여도 굉장히 버거웠었고, 그건 제가 뭐 컨트롤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투는 늘 긴장감에 넘쳤고, 게임의 후반부가 되어서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이템 같은 것도 자리 잡고 스태미너도 많아지고 하트도 많아졌을 때도 게임을 하다가 이제 배경음이 전투음으로 바뀌면 늘 긴장하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게임의 전투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활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 게임은 활은 FPS처럼 이렇게 조준해서 쏘게 되는 거고, 자동 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쏘게 되는데, 처음에는 활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패드 가지고 FPS를 해본 적이 없어서 패드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늦고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자이로 센서 가지고 조준을 하는데 자이로 센서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안 쓰게 되다가 조금씩 적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이로 센서를 조금씩 쓰게 되는 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블리 타임을 탁 걸고 팔을 쭉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쏘는 그런 경험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패드로 하는 그런 다른 FPS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게임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조준하는 그 재미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거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헤드샷을 날리기 위해서 조준하는 그 손맛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를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심지어 뭐 어떤 게임은 연습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플레이어가 스스로 원해서 조금씩 이제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재밌었습니다. 마치 그 게임 개발자가 옆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창작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작자와의 관계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게임을 디자인하고 만든 창작자랑 그 신뢰가 쌓이는 경험이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보통 높이 솟아있는 탑이나 아니면은 지도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특이한 지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데는 뭐 나무가 색으로 막 연속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인공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거는 뭐지? 저게 왜 저기 있는 거지? 라고 해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니다. 그래서 거길 가면 운이 좋으면 사당이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코르그 열매가 있고요. 하다못해서 보물상자라도 있어서 이 게임이 아이템 파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아이템이라도 하나씩 얻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갔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겔드 사막에 있는 그 뭐 용사들 석상? 엄청 큰 석상들 놔두고 거기 올라가라 했던 그 사당 한 개짜리 그 이벤트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요. 사당 하나를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서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 사당 같은 경우에도 그 낙타신수에서 페러스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상한 지형이 있네? 저건 뭐지? 하고 찾아서 갔더니 그 석상들이 있고 이거 석상이 왜 있지 하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석상이 그 사당을 열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석상이더라고요. 이 경험들이 쌓이니까 저 플레이어가 이 게임 자체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 이제 후반부에 가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상한 지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저기 높이 있는 저 산 위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수련 그래픽과 합쳐서 저는 뭐 할 일 없이 그냥 설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저 구석에는 뭐가 있을까를 게임의 진행과 상관없이 지형들을 탐험하고 있는 경험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게임을 한다고 해도 가장 단시간 루트 내 이렇게 하는 거를 즐기고 사이드 스토리 같은 거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게임 하나를 뭐 끝까지 다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메인 스토리만 계속 진행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저길 갔을 때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길을 헤매고 모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느꼈던 큰 줄기에서의 이 게임에 너무나 훌륭했던 점이고요. 조금 사소한 것긴 하지만 음악도 너무 좋았고 눈에 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 중에 흠잡을 만한 것들이 없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즐겼고 마스터 모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좀 마스터 모드가 얼마나 어려울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게임의 발컨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웠던 게임 플레이였고 경험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고 이 게임을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 중에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게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정도가 되면 예술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림이나 미술 같은 거를 그다지 즐기지 않지만 유럽 여행을 갔을 때는 박물관을 다니면서 그런 걸작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듯이 제가 뭐 다른 즐기지 않는 장르의 작품이라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작품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듯이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게임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더 폭넓은 경험을 위해서 이 정도의 작품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냥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이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훌륭한 명작 작품이었습니다. 다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